83페이지 시간 표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3페이지를 펴주세요. 여기 시간 표현 지난 차시 때 우리 시제와 동작상에 관련된 영상 보면서 설명하고 나서 이제 마무리했었죠. 이제 교과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표현 같이 볼게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높임에 관련된 내용들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부터 볼게요. 자, 시간 표현.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난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시간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표현하는 게 바로 시간 표현인데, 문제는 시간 표현에서 어떤 문법적인 현상들이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국어의 시간 표현에는 시제라는 것과 동작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제는 그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동작상은 동작의 양상, 진행인지 완료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영어 시간에 아마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많이 배웠던 표현이라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국어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 정도만 체크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시간 표현의 종류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고, 먼저 시제부터 보면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요. 발화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냐면 말을 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사건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나뉘는데, 과거 시제는 당연히 내가 말을 했던 것보다 먼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과거 시제라고 하고, 현재 시제는 내가 말을 함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 미래 시제는 내가 말을 할 때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 그런 상태를 바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라고 하겠죠. 그래서 시제는 다음과 같이 어미랑 부사를 통해서 실현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이거 먼저 볼게요. 그림이랑 같이 볼게요. 자, 과거 시제에 있는 그림 먼저 보자. 사건시랑 발화시 중에 뭐가 먼저인 거예요?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먼저인 거고, 현재 시제는 둘이 같은 거고, 미래 시제는 발화시, 말을 할 때는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구분할 수 있냐면, 과거 시제에 여기 있는 문장 볼게요. 어제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어제라는 시간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었다, 엇이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도 알 수 있죠.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는 그 시간 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분다에 보시면 니은다라고 되어 있죠. 니은이라는 건 지금 내가 이걸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알 수 있고, 또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도 내일 바람이 불겠다. 내일이라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 오지 않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일이구나, 이거는 미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불겠다. 불겠다라는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 선어말 어미 at, 혹은 at, 더 이렇게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를 얘기할 때는 at과 at을 쓰는데, at이나 at을 쓸 때, 그러니까 두 번 쓸 때는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겠죠. 그건 어떤 거냐면 현재와 비교했을 때 단절돼서 있는 사건. 예를 들면 거기는 코스모스가 많았었지라고 하면 그냥 많았다는 것만 알려주는 건데, 거기는 코스모스가 많이 있었었어 라고 하면 지금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단절된 과거를 얘기할 때는 그 엇을 두 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더 같은 경우는 회상을 할 때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에 말하는 장면에서 그대로 옮겨와서 얘기하는 것. 뭐뭐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더라고 하고요. 현재 시제에는 동사에 는이나 니은이 붙고, 형용사에는 딱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습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get이나 리 같은 게 있죠. 추측해보는 거. 뭐뭐 할 거야, 하겠다, 뭐뭐 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라는 건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를 관형사라고 해요. 그 체언은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하는데, 체언 앞에 붙어서 체언을 수식해 줄 때도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데, 관형사형 어미 과거 시제로 썼을 때는 동사 니은, 던이 있어요. 내가 어제 읽은 책, 내가 어제 먹던 빵,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동사로는 는이나 형용사로는 니은으로 관형사형 어미로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읽는 책 이렇게 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미래 시제 때는 내가 내일 읽을 책 이렇게 해서 리을로 써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거고, 시간 부사는 어제, 아까, 오늘, 지금, 내일, 곧 등으로 우리가 다 시간 부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체크해 봐야 되는 건 현재 시제 때 동사에는 니은이나 는이 붙어서 현재 시제를 표현해주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는 것,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 re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쓸 때 at이나 at을 쓰는데 at, 이렇게 두 번 쓸 때는 현재와 단절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쓴다, 이런 거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선어말 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설명해주면, 우리말에는 어간과 어미가 있죠.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해요.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 어말어미 하나로 어미가 끝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어제 바람이 불었다 같은 경우에 불에다가 다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3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바로 어간이 되는 거고, 같은 경우가 선어말 어미, 제일 끝에 붙은 다가 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시제에서도 한번 볼까요? 분다 같은 경우 불다가 원래 기본형이니까 불이라는 게 어간이고, 그 다음에 니은 있죠. 니은이 하나 따로 붙은 거잖아. 그치? 이 니은이 바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고, 다가 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미래 시제 같은 경우도 볼게요. 불겠다 같은 경우 보면 이것도 이제 알겠죠. 불이 바로 어간이 되는 거고, 제일 끝에 있는 다가 어말 어미, 밑줄 쳐 있는 get이 바로 선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치? 어말 어미 앞에 붙어 있는 어미를 먼저 선자 써서 선어말 어미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제 알아야 돼요. 그쵸? 이렇게 체크될 수 있겠습니다. 밑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형태소를 분석한 거예요. 형태소. 가장 작게 쪼갠 거. 이렇게 원래 이 형태로 있는데 우리가 적을 때는, 표기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시 선어말 어미, 니은이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get이 선어말 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 제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작상 볼게요. 우리 이제 시제는 봤고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작이 진행됐는지 완료됐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동작의 진행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완료를 나타내는 완료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행상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가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되고, 완료상은 뭐뭐 버리다, 뭐뭐 있다, 뭐뭐 놓다를 통해서 실현된대요. 이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문장에서 우리 바로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지금 먹고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진행 중인 것을 뭐 먹고 있다로 보여주고, 영우가 빵을 다 먹어버렸다. 이제 다 끝난 거죠. 이제 남은 빵은 없는 거예요. 이걸 완료됐으면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진행상과 완료상을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의 시점 표현은 단지 시간만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가랑 다까지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 다에는 모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니은이 붙어있죠. 밑줄 친 거 보시면 다 니은이 있어요. 근데 조금 표현이 다르게 보이잖아. 진호가 지금 웃는다 해도 웃이라는 어간 있고,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 다라는 어말 어미가 있어요. 승주가 내일 떠난다도 떠나다가 원형이니까 떠나라는 어간이 있고, 니은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있고, 다라는 어말 어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에도 이순신은 명량대첩에서 나아갔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거두다가 원형이니까 거두가 어간이 되겠고, 니은이 선어말 어미, 다가 어말 어미가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니은이나 는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 표현해 보면 진호가 지금 웃는다. 얘는 현재 시제가 맞죠? 지금이라는 말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근데 나 같은 경우 승주가 내일 떠난다. 이게 현재 시제예요? 내일이라는 시간 부사가 붙어 있는데, 그쵸?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기도 해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다 같은 경우 보시면 니은, 이순신은 지금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거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과거의 현장을, 과거의 사건을 좀 더 현장감 있고 사실감 있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니은을 쓴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의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가는 지금 현재 시제 표현하고 있고요. 나는 가까운 미래, 내일 떠날 거라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해주고 있고 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감 있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표현 위도에 따라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서 시제를 함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럼 과거 시제도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볼까요? 현아말어미 at, at과 미래 시제 get도 마찬가지다. at, at은 과거 시제를 표현해요. 일단 1번 그게 바로 시제를 표현해주는데 꽃이 활짝 피었구나 같이 완료돼서 바라시까지 지속되거나 혹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꽃이 활짝 피었구나. 꽃이 활짝 피었는데 지금도 내가 핀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해당하지만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동작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이거는 아직 내가 대학에 붙지 않았잖아요. 바라시에서 볼 때는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정해진 것처럼 표현할 때도 과거 시제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의 효과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미래 시제는요. get이라는 건 미래라고 했잖아. 내일 비가 오겠구나 할 때는 미래 시제인데 고향에서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라는 것처럼 추측, 내가 지금 추측해보는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올해는 꼭 목표를 달성하겠다 하는 의지 표현이 되기도 해요. 각각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가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게 1번 효과고 각자 두 번째, 세 번째 효과들이 있죠. 정리해 두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적절하게 시간 표현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해요. 이제 우리 피동 표현 볼 건데 피동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운 높임과 시간 표현 제대로 공부하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럼 피동 표현 먼저 영상 볼게요. 피동 표현. 문장은 행위를 한 주체를 주어로 하느냐, 당한 대상을 주어로 하느냐에 따라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뉩니다. 사냥꾼이 토끼를 잡았다라는 문장을 보면 주어인 사냥꾼이 제 힘으로 토끼를 잡는 행동을 한 것을 나타내므로 능동 표현입니다. 이어서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라는 문장을 보면 주어인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는 행동을 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피동 표현입니다.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문장의 형식을 살펴보면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로 바뀝니다. 동작을 스스로 한 것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사냥꾼을 주어로 하여 능동문을 이루고 대상을 강조하여 남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토끼를 주어로 하여 피동문을 이룹니다. 피동과 능동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갔나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문문입니다. 오늘은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당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사동은 누군가를 시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중요한 것들을 먼저 짚고 갈게요. 피동은 능동을 피동으로 바꾸게 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사동은 주동을 사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예요. 능동과 주동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상상해 봤을 때는 스스로 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피동을 만드는지, 어떻게 사동을 만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피동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접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접미사예요. 자, 이 접미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히, 리, 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로 바꿀 때에는 제가 간단하게 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어미라고 표현을 썼어요. 이때 쓰는 어미는 뭐냐면 어하지다, 게되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피동 접미사가 무엇인지 어미는 뭘로 바꾸는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피동은 능동에서 피동이 바뀔 때 문장 순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오면서 사라진다라는 거죠. 뭐가 사라진다고요? 목적어가 피동이 되면서 없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면에 사동을 좀 살펴볼게요.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접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전미사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어미는 개하다가 있죠. 주동에서 사동으로 바뀔 때의 문장 모형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주어가 생성되고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동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접하게 되는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목적어의 유무로 피동과 사동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능동의 문장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걸 피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문장 순서가 바뀌어야 되니까 도둑이 경찰한테 잡혔다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시제를 맞춰줄 경우에는 뭐 잡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시제를 맞춰볼까요? 자, 그러면 앞서 설명과 동일하게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있다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잡힌다 같은 경우를 잡다에 이히리기 히, 현재 시제 니은 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동에서 사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동의 문장에서는 송이가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사동으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엄마는 이라는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송이에게 밥을 먹인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장 순서가 새로운 거 주어 생겼고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사동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먹인다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먹다에 이히리기 우추 이 니은 다 이렇게 올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사동과 피동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보통 나오겠죠. 이때는 왜 나오냐 할 때 이히리기가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로만 구분을 하기에는 종종 피동에서 목적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덜어. 많진 않아요. 덜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고 하면 어미로 바꿔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미를 개하다로 다 바꿔보는 거예요. 뭐 어떤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어떤 문장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을 거고 여기 뒤에는 서술어가 오겠죠. 이 서술어를 다 개하다로 바꿔보는 거예요. 개하다로 다 바꿔봤을 때 말이 되면 사동, 되지 않으면 피동으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유용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중피동 같은 문제가 나오겠죠. 이중피동 또는 이중사동. 자, 근데 이중피동은 문법적으로 틀린 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치만 이중사동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피동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 쓰여지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왜 이중피동이냐면 쓰다에 이에 어지다 이렇게 쓰이게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중피동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중사동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냐면 재우다, 태우다, 채우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우다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다의 기본형 이에 우에 다가 결합되죠. 두 개가 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여기까지 우리 피동, 교과서 속에 있는 피동과 그다음에 우리가 문법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사동. 그러니까 피동과 능동이 세트고 사동과 주동이 세트인데 피동 배우면서 사동까지 함께 한번 봐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동에 대해서만 영상 한번 다시 볼게요. 정리하시는 내용들 다 메모해 주셨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러 오셔야 합니다. 피동만 한번 다시 볼게요. 어때요? 여기까지 보니까 능동이랑 피동이 뭔지는 조금 이해가 가죠?
능동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체를 뭘로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주체가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동은 내가 당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피동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금이나마 조금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교과서로 피동 표현 84페이지부터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복습 꼭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꼭 질문해 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